문재인 전 대통령 네. 인터뷰 보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도. 네, 네. 보셨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여러 가지로 뭐 국민들께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네, 네.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첨예한 갈등을 겪었는데 그때 아무리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고 해도 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한 사람도 많다. 네. 이렇게 질문했더니 네. 검찰총장,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아예 없어서 한다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인사권이 없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 윤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 건의로서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이 아주 잘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진행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해임도 못하고 거꾸로 역풍을 받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됐던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의원님은 이 인터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직도 이제 오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그런 책임감과 회한을 가지신 게 대해서는 저도 참 감사하고 또 안타깝게 여기시구나 하는 네. 부분이 있지만 내용은 그 후에 잘 보고를 안 받으셨거나 그 참모들에 여전히 둘러싸여 있구나. 그렇게 우기는 참모들한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들었습니까? 우선 사실이 안 맞는 건 이런 거예요. 장관이 징계 해임을 할 수 있다. 장관은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징계 청구자가 장관일 뿐이고 그렇죠. 예. 그 징계 청구에서 그 이제 징계 청구를 하면 장관은 거기 징계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관이 당사. 없는 가운데 징계위원들이 의결을 하는 것인데 그 합의제이니까 합의제는 각자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은 합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는데 네. 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가장 수위가 낮은 사람 걸 채택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참. 네, 그러니까 가장 양형 제시가 의견 제시가 낮은 사람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각자 의견을 정직 2개월, 정직 6개월 이렇게 냈는데, 네, 정직 2개월로 된 거죠. 그래서 장관이 징계 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좀 착각하신 것 같고,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인사권이 없다 하는 건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임기 보장된 공무원에 대해서 임기 보장 취지가 또 특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사 중립, 수사 독립을 위해서 정치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된다 해서 네. 임기를 보장해 놓은 하나의 개혁 방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을 시키면 안 되구나라고 이제 정착이 돼 있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따져보면 또 안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징계 의결을 양형에 있었으면 2개월이냐 6개월이냐 하는 것이지 네. 내용에 있어서는 징계 의결서에도 해임에 상당하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게 1심 판결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파면 이상이다. 그러니까 총장이 저지른 직권남용 불법행위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다. 징계위원회도 의결서에 그렇게 썼고요. 다만 징계위원회는 정무적인 고려를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정무적인 고려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비위가 엄청 중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이 해임하셔도 돼요. 그 비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임기 보장된 사람을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해임을 하면은 안 되는 권한 남용이죠. 네. 그런데 비위가 확실히. 뚜렷하고 네.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나중에 보면
저기 1심 법원도 실체 판단에 있어서는 그렇게 엄청 파면 이상으로 중대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지고 음. 만약에 인사권자께서 대통령께서 해임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대상이 됐을 거예요. 징계 이후에. 그렇네요. 수사 대상이 됐으면 그 음. 수사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채널A 사건이고 뭐고 다. 네. 그러면 그가 정치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시고 나중에 아 이게 키웠다라고 하면은 그때 안 잘랐기 때문에 오히려 키워진 거죠. 네. 커서는 안 될 싹이 악의 싹이 커버린 거죠. 아,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리고 징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 이후의 상황을 모르시구나. 그냥 그때 굉장히 언론 공격을 받고 하니까 힘들었던 그때만 기억하고 계시구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안타깝죠. 아, 안타깝다. 그래요. 네. 참 그때 수사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할 의지가 뚜렷했고요. 이성윤, 또 예. 수사할 실력도 있었고. 근데 거기 흔들려 버리니까 이제 장관부터 흔들리고 내쳐지고 하니까 수사팀도 동력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수사팀 내부에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중앙지검장 사표 내세요 하면서 그 차장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죠. 그렇게 또 한급 배후에는 또 윤석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이 아까 그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일일이 다 지시하고 재촉하잖아요. 또 그 버릇 똑같아요. 중앙지검장이 있는데 네. 그 밑에 있는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아야 될 차장을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네, 만도 해요. 네. 지금 상황을 네, 놓고 보면 네, 네.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네, 되고. 네. 이 지금 내란 사태까지 온 이 국민들이 네, 네.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네, 이걸 막을 수 있는 네, 몇 년 전에 막을 수 있는 네, 네. 기회가 있었는데 네. 좀 안타깝네요. 네. 진짜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네, 이번 네. 인터뷰였고 또 네.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의원님의 네, 또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 뭐 또 징계가 매끄럽게 잘 안 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그것도 언론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 그 의결서에 있는 것들이 징계 청구서를 거의 인용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1심 법정에서 거의 그대로 다 채택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징계는 잘 된 것이죠. 매끄럽게 안 됐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언론의 총 공격 속에 너무 정신없이 그냥 안 들여다봤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여론전, 네, 여론의 네. 프레임, 네. 언론의 프레임 그냥 때문에 갈등이다라고 하고 끝내버린 거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준 거죠. 네.